혼안서론의 귀원가라는 작품입니다. 제목은 지금 아녀자가 남편을 원망하는 노래. 자, 이런 작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작가가 지금 혼안서론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작품의 혼안서론은 정말 불우한 생을 살다가 결국 죽은 여자예요. 나이가 지금 29인가 이렇게 일찍 죽게 되는데, 자, 본인의 어떤 이런 내용은 그대로 여기 작품에 지금 실려 있습니다. 자, 작품 선정 이유 먼저 보세요. 자, 조선시대 봉건적인 가부장제 속에서, 자, 결국 남성 중심의 사회를 우리는 가부장적 사회라고 하죠. 가정을 돌보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면서 홀로 지내는 여인의 모습과 정한 그의 한의 정서를, 자, 부드럽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문체로 노래한 규방 가사. 자, 여자가 지은 가사다. 그래서 우리는 규방 가사라는 얘기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내용 들어가 보시면요. 자, 먼저 핵심 정리 먼저 들어가고 봅시다. 자, 여기 규방이란 말 앞에 정리했어요. 여인이 지은 가사, 작품을 우리는 규방 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남편에 대한 원망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체념적입니다. 그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 수용적 태도를 우린 체념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고백, 하소연으로 되어 있어요. 자, 주제는 독서 공방을 하는, 자, 혼자서 외롭게 방을 지키고 있는 여인의 한과 그 다음 상, 그것이 나와 있는 작품이고요. 자, 특징 4가지가 있는데, 자, 과거의 삶은 그래도 행복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결혼하고 나서 너무 불우한 거야. 그래서 이 2가지 상황이 대비가 됩니다. 자, 여기 중간중간에 자연물을 활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죠. 자, 그래서 화자의 어떤 외로움이나 이런 작품들이 이 자연물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섬세한 여성적 문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본문 들어갈게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 원문 해석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날개 따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오른쪽에 있는 해석을 가려놓고 여러분들 이게 원문 해석이 다 돼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해놓으셔야지 문제를 풀릴 수 있어요. 자, 본문 들어가 봅시다. 자, 엊그제까지 젊었더니, 자, 얼마 전까지 자기는 젊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하마라는 말은 벌써 이런 뜻입니다. 벌써 거의 다 늙어버렸는가? 자, 자기가 지금 짧은 순간에 벌써 자기가 이렇게 너무 훌쩍 늙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나이가 들었다 이 정도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소년행락이니까 젊은 시절에, 자, 즐거웠던 때를 생각해보니, 자,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 옛날에는 참 즐거웠는데 지금은 그때를 하소연해봤자 지금 소용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늙어서, 자, 서러운 말을 하자니, 자, 목이 메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 자기의 서러운 이야기, 하소연을 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럼. 자, 어떤 일인지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자, 부생, 모육, 신고하여 그랬으니까, 자, 부생이라는 것은 아버님께서 날 낳으시고 어머니께서 날 길렀대요. 자, 결국 부모님이 나를 낳고 기르실 때 신고, 몹시 고생하셔서 이내 몸을 길러낼 때 공우배필, 자, 공우배필은 높은 벼슬아치의 아내를 나타냅니다. 높은 벼슬아치의 아내는 못 바래도 군자의 호구를 원했답니다. 자, 군자란 좋은 남자, 이런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의 배필이 되기를 원했는데 삼생의 원업이요 그랬으니까, 자, 원업이란 원망스러운 업보로, 자, 월화의 연분으로, 자, 월화 노인이라고 하는데요. 부부의 인연을 맺어주는 사람을 바로 여기 월화 노인이라고 합니다. 자, 결국 부부의 인연으로, 자, 누굴 만났대요? 장안유업 경박자를 만났답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누가 되는 거야? 남편이 되는 거죠. 자, 이 남편은 어떤 사람이래요? 자, 서울 장안에서 놀기 좋아하는, 자, 경솔한 행동이 지금 경솔한 남자를 만났대요. 자, 가벼운 남자를 만나 꿈처럼 만나서 상시, 늘상, 항상 이런 뜻이야. 항상 용심, 마음쓰기가 살 얼음을 디디는 듯 늘 조심스럽기만 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자, 삼생, 자, 뭐가 있고요? 자, 과거에 어떤 저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내세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어떤 운명론적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운명론적 태도란 이 모든 것이 다 하늘의 업보 또는 월화인, 지금 월화 노인의 인연으로서 만났다고 했으니까 운명론적 태도가 보이고, 자, 그때 시집살이를 할 때
근데 마음 씀씀이가 살얼음을 지리는 듯 늘 조심스러웠대요. 실제적으로 남편하고 사이도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았대요. 부부간의 갈등이 심했어. 그러니까 늘 살얼음을 지리는 듯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3호니까 상호 15, 15살, 28에 16이니까 16살. 자, 겨우 지나서 이때만 해도 어때? 화자는 천연 여질이 절로 잃었다고 했으니까 자, 하늘에서 여기서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아름다운 바탕 이것이 절로 잃었는데 그것이 막 얼굴이 확 피어났었단 말이야. 자, 이 얼굴, 이 태도로 100년 동안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연광, 세월이 스코라고, 스콜이란 거 훌쩍 지나가 버리고 자, 조물은 조물주를 얘기합니다. 조물주가 질투가 많아서 그런지 시기하다. 질투를 했는지 봄바람 가을물이 가을 달이 배틀의 배오리 실오라기에 북 지나가듯 배를 짜고 있는데 그 사이로 뭘 집어넣어요? 북이 있죠? 실뭉치를 왔다 갔다 집어넣게 되는데 자, 그 정도로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말았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분홍색에 있는 설빈환 예뻤던 이 천연여주가 같은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천연여질 설빈환처럼 아름다웠던 자기의 모습이 면목 가증이 되었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자기가 얼굴이 너무 못나 버렸대요. 지금 못났대. 자, 내 얼굴 내가 보거니 어느 님이 나를 괴다. 자, 괴다의 뜻은 나를 사랑해 주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당연한 걸 물어봤으니까 사랑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겠죠? 자, 이게 서리법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자, 스스로 참괴하니, 자,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니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여기 서리법 또 한 번 나오네요. 아무도 즉 원망할 사람이 없어. 이 모든 것들이 운명의 탓이고, 자, 그 다음에 스스로에 대한 자책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5란 단어 보이나요? 자, 33은 자, 3명 또는 5, 5명씩 몰려다니는 야유원에, 자, 야유원이라는 곳은 술집인데요. 자, 기생이 있는 술집에 새로운 기생이 왔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기생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꽃 피고 날이 저물 때 정처 없이 자, 어떤 일정한 방향 감각도 없이 나가서는 자, 누가? 여기 주어가 빠졌죠? 누구죠? 남편이란 놈이죠. 자, 남편은 지금 꽃 피고 날 저물 때 정처 없이 나가서는 자, 백마 금편입니다. 자, 백마는 하얀색 말과 그다음 모를 타고 금편이니까 금채찍을 들고는 자, 전체적으로 화려한 행장이야.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는 어디 가서 머무는가 그랬으니까. 자, 집 나간 다음에 남편이 소식도 없어요. 집에도 안 돌아와요. 자, 그래서 남편에 대한 원망이 은연중에 보이네요. 원근 멀고도 가까운 거리를 알 수가 없는데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자, 남편의 소식이야 더욱 알 수가 있겠는가? 알 수 없다. 이것도 서리적 표현. 자, 겉으로는 인연을 끊었다 한들 생각이 없을 거냐? 자, 남편하고 자기는 그냥 차라리 인연을 끊고 살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자, 하지만 마음속에는 늘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 얼굴을 못 보면 남편의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마르려면 됐으나 그립기나 마르려야 되는데 자, 그립다는 얘기네요. 자, 하루가 길기도 하고 30날, 한 달이 지루하기만 합니다. 왜? 독서 공강을 하고 있으니까. 아랫줄 옥창에 심어놓은 매화. 자, 옥창이라는 것은 보통 여자가 거처하는 방 창문을 옥창이라고 해요. 자, 여기 심어놓은 매화가 몇 번이나 피었다 지었나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매화는 1년에 몇 번이나 펴요? 당연히 한 번밖에 안 피겠죠? 자, 그렇다면 매화가 몇 번이나 피었다는 것은 자, 이렇게 지금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벌써 몇 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겨울밤 차고 찬재 자체는 섞어치고 그랬으니까 자, 눈이 지금 발자국이 살짝 찍힐 정도의 눈을 자치눈이라고 해요. 자, 겨울에 눈이 내리고 여름날 길고 길 때 또 구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자, 여기는 세모친 두 개는 자치눈은 겨울이란 계절적 배경을 구준비는 지금 여름에 내리는 비라고 본다면 자,
자, 화자의 바로 쓸쓸하고 답답한 감정을 자, 여기서 강조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네요. 자, 삼춘하류라고 했으니까 그 아랫부분에 봄날의 좋은 계절에 아름다운 경치입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봐도 시름이 없다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구나. 자, 보통 같은 경우 아름다운 경치를 님과 함께 봤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너무 지금 좋을 거야. 그런데 님 없이 혼자서 이 아름다운 경치를 봤는데도 자, 그것이 아름다운 줄 모르겠다 얘기합니다. 자, 넘기세요. 자, 가을달 방에 들고, 자, 가을달이 방에 비추고, 자, 실솔은 귀뚜라미란 뜻입니다. 자, 바로 여기, 자, 여기서 귀뚜라미가 평상에서 울 때, 침상에서 울 때,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햇만. 자, 여러 가지 생각이 많구나,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단어 하나 보이네요. 자, 아까 자연물을 통해서 시적화자의 감정을 드러냈다고 했죠? 바로 이것이 감정 이인물이 됩니다. 자, 화자의 감정이 투영된 사물, 바로 귀뚜라미. 이거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귀뚜라미. 자,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 보니까 자,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렵구나 그랬으니까 자, 무슨 생각까지 하고 있어? 화자는 자신이 자, 이렇게 살면 뭐해? 이런 기구한 운명을 살 필요 없다 생각하고 지금 죽을 생각을 하고 있네요. 자, 지금 자, 여기서 아주 극단의 생각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면 자, 돌이켜 펼쳐 다시 생각해 보니 아, 이리에서 어이하리 그랬으니까 자, 화자는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자, 위에까지는 지금 자기 나름대로 극단적 생각을 했다가 그다음 아랫부분에서는 자, 마음을 지금 생각을 바꿔서요. 청등 푸른 등불을 돌려놓고 자, 녹기금이라는 것은 푸른색 검은 겁니다. 검은 것을 비스듬히 안고는 자, 점연화라는 자, 이 슬픈 곡조에 바로 이 점녀라는 노래 곡조를 시름을 섞어서 연주를 합니다. 타다, 연주하다. 자, 그 소리가 얼마나 슬픈지, 구슬픈지. 자, 소상야우의 대나무 소리 헛돈한 듯 이렇게겠죠? 자, 여기 소상야우라는 것은 소상강 밤비가 내리는데 그 소리와 그 다음에 대나무 이파리 소리, 바람이 불어서 흔들릴 때 그 소리 있죠? 이것이 서로 섞어서 도는 듯. 자, 화표 천년이라는 것은 지금 자, 화표라는 것은 여기 망주석이라고 하는데요. 무덤 앞에 세우는 비석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천년에 한 번 왔다가 자, 벼락이라고 나와 있죠. 이 벼락이란 자, 지금 천년에 한 번 왔다 지금 막 떠나려고 이별을 하는 학이 운이는 듯 어떻을까요? 이 소리는 자, 구설펐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소상야우라는 것은 옛날에 그 순임금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그 여기는 지금 두 명의 왕비가 있었대요. 아왕과 여영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여기 순임금이 죽자 이 왕비들이 같이 따라서 죽었다고 해요. 그때 그 구슬픔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소상야우 대소리고요. 대나무 이파리. 화표 천년 부분에서도 지금 어떻게 자, 어떤 사람이 지금 하게 되어 날아갔다가 지금 천년에 한 번 왔다가 지금 이별을 하는 거니까 그만큼 이 구슬픈 소리 어떤 소리가 그렇게 들리는 거야? 자, 위에 있는 이 점연화의 이 곡조가 얼마나 구슬픈지 이렇게 들리더라 이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 자, 옥수에 타는 자, 삼성 목수할 때 이 뜻인데요. 자, 아름다운 손으로 타는 수당, 솜씨입니다. 그 솜씨는 자, 여기 솜씨 이것은 옛소리 그대로 있지만 가락이 있지만 도용장이 적막하다고 했으니까 자, 지금 휘장입니다. 자, 여인이 거처하는 방에 치는 휘장이 적막하다는 것은 자, 독서 공부하는 거죠. 혼자요, 혼자. 누구 귀에 들리겠는가 하겠습니다. 님은 옆에 없어요. 자, 아무도 이걸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죠. 자, 여기도 서리법. 간장이 구애하야, 자, 구애 9번 돌고 돌아서 자, 굽이굽이 끊어졌구나 그랬습니까? 애간장이 다 타버렸다 이런 얘기.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차라리 잠이 들어서 꿈에나 보려 하니 자, 꿈속에나마 누굴 만나고 싶어요? 자, 여기서 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여기 님을 만나려 하는데 자,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이 무슨 원수가 졌길래 잠조차 깨우는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는 잎, 낙엽과 자, 이 짐승은 바로 뭐가 돼? 풀벌레 소리입니다. 자, 벌레 소리가 지금 나의 잠을 깨워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이 두 개는 결국 화자와 님을 가로막는 뭐가 되겠어요? 자, 방해물 내지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자, 천상의 견우와 직녀는 자, 하늘나라에 사는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가 막혀 있지만 7월 칠성날 자, 1년 1도 1년에 한 번씩은 실기 그때를 놓치지 아니하거든. 자, 칠성날이 되면 옥황상제가 어떻게 두 사람을 만나게 하죠. 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견우와 직녀는 만나지만 자, 우리님 가신 후에는 무슨 약수가 놓여 있는지. 약수란 죽음의 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장애물이 되겠죠? 자,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그쳤는가 끊어졌는가.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합시다. 다시. 자, 꿈속에서나마 님을 만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자,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 소리와 자, 풀벌레 소리가 잠을 깨웠다고 그랬죠? 그리고 님과 나 사이에는 무슨 약수가 가렸는지 님을 만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세모친 세 개는 자, 이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건 뭐가 되는 거고요? 님과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또 가운데 있는 이 은하수라는 것은 이것은 누구와 누구를 가로막는 거야? 견우와 직녀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자, 넓은 의미에서는 다 뭐가 되는 거야?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긴 하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자, 지는 잎, 우는 짐생, 약수는 님과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고 자, 은하수는 결국 견우와 직녀를 가로막는 장애물. 자, 이 상황을 통해서 서로 대조적인 걸 보이나요? 견우와 직녀는 그래도 만날 수 있잖아. 1년에 한 번이라도. 하지만 님과 나는 만날 수가 없으니까 견우와 직녀, 그리고 나와 님은 서로 대조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상황이. 자,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난간에 비겨서서 님 가신대를 바라보니 자, 초로라고 나와 있네요. 자, 초로는 풀잎, 이슬이란 뜻이긴 한데 자, 이것이 맺혀 있고 모은, 저녁 구름이란 뜻입니다. 자, 저물어 가는 저녁 구름이 지나갈 때 등림 푸른, 대나무 숲 푸른 곳에 새소리가 더욱 서럽게 들립니다. 자, 또 하나 나왔네요. 자, 아까 우리가 뭐가 있었어? 감정이입물 중에 하나. 귀뚜라미 울음소리, 실소리 있었죠? 자, 여기 새소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감정이입물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상에 서러운 사람이 수없이 많다고 하지만 자, 박명한 것, 박명하다는 거 박복하다 이런 말도 쓰는데요. 자, 복이 없는 운명이 자, 여자가 홍안이라는 건 여자. 자, 복이 없는 여자가 나 같은 사람이 또 어디 누가 있겠는가? 없다 이런 얘기야. 이것도 서리적 표현에 해당이 됩니다. 자, 마지막 아마도 님의 탓으로 자, 님은 누가 되는 거고 자, 이건 남편이 되겠죠? 자, 남편 탓으로 결국 살듯 말듯 하여다 그랬으니까 자, 누구를 원망하는 내용? 남편을 원망하는. 자, 그래서 이 규원가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남편을 원망한다. 그래서 이것을 원부사 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원망하는 원자, 남편 부자, 그 다음에 노래 사자, 원부사. 자, 정리됐나요? 자, 한 가지만 더 보고 갑시다. 여기 초로란 단어 아까 위에 있었죠? 이 초로는 풀잎에 맺힌 이슬이 되기도 하지만 자, 화자가 지금 님을 그리워하면서 흘리는 자, 뭐로도 해석할 수 있다. 자, 이걸 눈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눈물. 자, 그래서 이건 시간적 배경이 될 수도 있지만 자, 넓은 의미에서 이건 자연적 배경이겠지만 자, 화자가 흘리는 눈물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딜까요? 마지막 부분이겠죠. 바로 이 부분에 님에 대한 원망이 직접 드러나는 부분. 이거 찾으라고 하면 마지막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학습활동으로 내려갈게요. 자, 여기서 과거와 현재의 처지를 드러낸 시어와 식구를 지금 정리합니다. 자, 과거 외모는 어땠어? 자, 천연 여질과 설빈화한처럼 얼굴이 겁나 예뻤나 봐. 근데 면목 가증. 자, 못생긴 얼굴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군자 호구를 만나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했지만 자, 지금 결혼한 남자 이 김성립이라는 남자인데요. 자, 여기서 장안이요. 서울 장안에서 놀기 좋아하는 경박자, 경솔한 남자. 행동머지가 가벼운 남자를 만났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삶의 모습은 자, 예전에 소년행남, 소년행 때는 되게 즐거웠대요. 소년행, 이 사람이 시적하자면 여성이니까 소년한 때 이것은 어린 시절이라고 해석한대요. 어린 시절은 즐거웠는데
지금 현재 결혼한 지금은 결혼 생활이 어떻게 박복한, 불행한 홍한 여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아랫부분에 화자의 정서 정리를 합니다. 자, 여기서 장한리역 경박자를 꿈처럼 만난 부분이나, 자, 남편이란 놈이 지금 삼삼오 야유원에 지금 기생집이나 지금 드나들고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님의 지위로 살동 말동하여라고 했으니까, 자, 이걸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남편에 대한 바로 원망의 마음이 지금 사무치고 있네요. 자,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못 보면 그립기나 마르려고, 자, 또 차라리 꿈속에라도 보고 싶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난간에 비겨서서 님 가신 데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자, 외로움과 함께 모두 있다. 자,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도 사무치고 있네요, 지금. 자, 가로 2번에 갑니다. 자, 여기서 이것들은 지금 다 선택지로 들어가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자,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실소리란 귀뚜라미라고 그랬죠? 귀뚜라미와 새소리는, 자, 화자와 동일시가 되는 감정 이인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감정 이인물. 자, 그 다음에 살짝 발자국이 찍히는 눈, 이걸 자체눈이라고 했었고요. 자, 구준비, 그 다음에 모은, 저녁 구름은, 자, 여기서 화자의 쓸쓸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감정? 답답한 감정을 강조하는 소재들로 쓰였습니다. 자연물들. 자, 그 다음에 지는 잎, 낙엽이죠? 그 다음에 우는 풀벌레 소리니까, 자, 이것은 화자와 임 사이의 방해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서 님에 대한 그리움. 자, 이거 여러분들 섞어놨을 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 우는 짐승할 때 이 풀벌레 소리는 감정 이인물이 아닙니다. 여기 방해물로 보셔야 돼요. 그 두 개 쭉 섞어놓고 나서 다음 중에 성격이 이질적인 거 물어봤을 때 여기는 이 우는 짐승은 조심하세요. 거기에 비해서 실솔, 새소리는 감정 이인물이 되는 거고. 자, 아래 더 내려갑니다. 자, 요번에는 자, 우리 동네 구자명시라는 작품입니다. 자, 보면 여기서 내용에 보시면 맞벌이 부부인 우리 동네 구자명씨는, 자, 7달 아기 엄마 구자명씨래요. 아기 엄마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주부죠, 쉽게 얘기하면. 자, 주부인 이 구자명씨는 출근 버스에 오르기가 무섭게 아침 햇살 속에 졸기 시작합니다. 되게 피곤한 것 같네요. 자, 경기도 안산에서부터 서울 여의도까지, 자, 집에서부터 직장까지, 자, 뭐 1시간 이상 걸리겠죠? 자, 경적 소리에도 아랑곳 없이 옆으로 앞으로 꾸벅꾸벅 준답니다. 자, 그 정도로 고단한 하루하루 피곤한 일상을 보내고 있네. 자, 밑에 차창 밖으로는 4계절이 흘러가고, 자, 1년 12달이 쉼없이 지나가요. 자, 하지만 여기 있는 구자명 씨의 삶은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자, 진달래가 피고 밤꽃이 흐드러지게도 꼭 부처님처럼 졸고 있는 구자명 씨라고 했으니까, 자, 어떻게 부처님처럼 앉아가지고 계속 졸고만 있는 구자명 씨를 여기서는 부처님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 뒷부분은 시적화자의 어떤 추측 내지 상상입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 자, 저 10분은 자, 누굴 아기에게 젖물리느냐고 보낸 10분. 자다 말고 중간에 깨었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자, 푹 자기도 힘들어 죽는데 여기 중간중간에 깨어가지고 아이 젖물려야 되고요. 자, 또 누구? 자, 또 저 10분은 자, 시어머니 약시중 드느냐고 또 중간에 또 한번 깨야 되고. 자, 또 저 10분은 새벽녘 만취해서 돌아옵니다. 술 먹고 들어오는 자, 남편 때문에 또 10분을 또 깨웠네요. 자, 밑에 자, 고단한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집 속에 흔들리는 편지꽃 아픔, 그다음에 밑에 안개꽃 멍해라고 표현했네요. 자, 이 편지꽃 아픔이나 안개꽃 멍해는 둘 다 여성의 어떤 희생을 상징합니다. 이 구자명 씨의 어떤 희생. 자, 그러나 부엌문이 여닫는 지붕마다, 집집마다 여자가 받쳐든 한 식구의 안식이 아무도 모르게 자, 죽음의 잠을 향해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결국 여성의 희생을 통해서 가정은 뭐야? 안식을 찾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뭐를 강요하는 거야? 여성의 희생을 지금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위에 편지꽃 아픔이나 안개꽃 멍에는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아랫부분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자, 여성들의 어떤 현실적 삶에 대한 비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시 답안에 보시면
자, 귀원가에서는 가정을 돌보지 않는 남편 때문에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아가는 여성의 모습이 드러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비해서 이 우리 동네 구자명시라는 작품에서는 자, 여기에서는 지금 가정의 그러니까 평화와 안식을 위해 희생하는 여성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결국 시대는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가부장적 사회가 아니야 더 이상 지금은. 자, 그리고 남녀평등의 시대라고 불리지만 지금 현대 사회도 어떻게 됐다는 거야? 고달프게 살아가는 여인의 모습이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성의 희생은 현재 상황 사회에서도 이게 지금 강요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인가요? 자, 뒷부분에 넘깁니다. 자, 이제 규방가사의 시작을 알리는 규원가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먼저 규방가사란 양반 부녀자층에 의해 향유되던 즐기던 가사를 총칭하는 개념이 바로 규방가사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는 규원가사는 바로 규방가사의 바로 최초의 시초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는 시적화자의 여러 가지 정서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게 젊은 시절을 그리워하며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며 늙음을 서러워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박자를 남편으로 만나서 한탄하는 내용도 있고요. 자, 기생집이나 드나드는 남편에 대한 원망도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그를 애절하게 그리워하는 그리움의 내용도 있고, 자, 마지막 독소공황하는 자신의 신세에 대한 자책과 체념도 보입니다. 그걸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음보에는 몇 음보의 율격을 쓰고 있대요. 자, 이 작품은 사음보의 율격을 통해서 또 가닥과 비율을 통해 다양한 표현 기교를 사용했고, 자, 그 다음에 고사를 인용한 부분이 있었죠? 아까 어디에서? 그 검은고 연주를 하는 부분에서, 자, 거기서 이거 소상강 밤빛 그 부분. 자, 그 다음에 그 이별, 천년 만에 한 번 왔다 가는 이별하는 이 부분에서 어떤 고사를 인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바로 허난설원의 바로 규원가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상 정리 마칠게요.